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수행 1차 10문제 중에서 푸는, 푸는 계산 문제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 보았고, 이번 주에는 수행 2차, 우리가 수행평가 쪽지시험 2번 봤는데, 수행 2차 10문제 중에서 역시 계산하는 문제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각자 선생님 이야기만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지 말고 각자 열심히 듣고 또 숫자 바꿔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봄으로 해서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세요. 그래야지 기말고사에 또 나오고 자격시험에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2020년 10월 1일 1년분 보험료 12만 원을 지급하고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자, 이거 우리 교실에서 풀어봤던 기억이 나죠? 10월 1일 날 1년분 12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기간을 보면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말일까지 되겠네요. 그러면 1년분 보험료가 12만 원이니까 한 달에는 만 원씩 되겠죠? 그럼 10월부터 2020년에 해당되는 기간을 따져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그러니까 즉 12만 원 중에서 3만 원은 2020년에 보험 처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9만 원은 2021년에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데 10월 1일 날 분계를 어떻게 했냐 보니까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2020년 10월 2일 날 분계를 풀어보면 현금으로 냈다고 가정하고 차변에 선급 비용 12만 원, 대변에 현금 12만 원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12만 원 선급 비용 처리했으니까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한 거야?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한 거야? 응? 선급 비용이 자산이에요, 비용이에요? 비용이라고? 노노노. 자, 선급 비용은 미리 지급한 비용이니까 미리 나중에 내도 되는 걸 미리 냈으니까 얼마나 당당해.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3번. 선급 비용은 자산, 선급 비용은 자산, 선급 비용은 자산. 자, 그러면 2020년 10월 1일 날 차변에 선급 비용 12만 원 자산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결산 분계에 가서는 이 자산으로 처리한 12만 원 중에서 3만 원은 뭘로 처리해 줘야 돼요? 맞죠. 보험료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맨 마지막 줄 답처럼 차변에 보험료 3만 원, 대변에 선급 비용 3만 원,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 차변에 비용의 발생, 대변에 자산의 감소.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네 문제 풀고 좀 이따 또 네 문제 또 풀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2020년 1월 1일 대선 충당금이 10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4월 15일 날 매출 채권의 대손 처리 6만 원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어. 대손될까봐 모아놓던 10만 원 중에서 대손이 진짜 발생해서 6만 원은 대손 처리했어요. 얼마가 남았습니까? 4만 원이 남아있죠? 그런데 2020년 12월 31일에 연말에 그럼 우리 내년에 대손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했더니 대손 예상을 내년에 한 15만 원쯤 띄껴 먹을 것 같다. 좀 너무 선생님이 경솔하게 얘기했네. 좀 저속하게 띄껴 먹는다고 말했지만 아무튼 대손 처리될 것 같은 금액을 15만 원이라고 이 회사가 설정을 한 거야. 근데 우리가 남아있는 돈 얼마 남아있었어요? 4만 원 남아있었죠? 그러니까 부족한 금액은 얼마예요? 11만 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럼 연말에 12월 30일에 차변의 대손상각 11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11만 원 그렇게 분계가 되니까 문제가 뭐예요? 2020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그랬을 때 11만 원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풀었던 추가하는 것과 대손 예상액하고는 좀 달라요. 잘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다음 3번 문제. 세 번째 문제. 자, 2020년 1월 1일 기초 상품 재고액 5만 원. 2020년 중 총 상품 총 매입액 20만 원. 2020년 중 매입 애누리액은 2만 원. 결산 시 매출 원가는 13만 원 그랬어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뭐야? 위 기업에서 12월 31일에 재무제표에 기록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럼 따져봅시다. 자, 위에 있는 네 가지 숫자를 가지고 아래 10만 원이라는 숫자를 계산해야 돼야 되는데 우리 또 따져보는 거야. 1월 1일 날 기초상품 재고액이 얼마 있었어? 5만 원 있었어. 그런데 총 얼만큼 더 구입했어? 20만 원어치 구입했죠? 20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그 중에서 순 매입액은 얼마야?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액을 뺀 2만 원을 빼면 18만 원이 순 매입액이 되겠죠? 그쵸? 순 매입액 18만 원. 그러면 기초상품 더하기 순 매입액 18만 원 하면 23만 원이 되죠. 그 중에서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을 얼마를 하면 매출원가가 13만 원이 됩니까? 자, 23만 원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10만 원을 빼면 매출원가가 13만 원이 되죠. 다시 한번. 자, 순 매입액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총 매입액 20만 원에서 매입 애누리액 2만 원을 빼면 18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순 매입액을 더하니까 5만 원 더하기 18만 원 하면 23만 원이 되었죠. 거기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23만 원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23만 원에서 13만 원을 빼면 10만 원이 되고 또 23만 원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를 빼면 매출원가 13만 원이 됩니까? 그랬을 때 10만 원을 빼면 됩니다. 자, 같은 말인데 매출원가를 물어보는 문제면 기말 재고액을 빼는 거고 기말 재고액을 물어보는 문제면 매출원가를 빼면 되겠죠. 기초 재고액 더하기 순 매입액에서 잘 이해가 안 간 사람은 다시 들어보고 하세요. 선생님 그래서 녹화를 하는 거니까. 다음 자 3교시의 마지막 문제 네 번째 내용연수 10만원 10만원이란다. 내용연수 10년 취득원가 1000만원짜리 어떤 이게 건물이 될지 뭐 자동차가 될지 모르겠는데 컴퓨터가 될지 어쨌거나 어떤 비품이나 건물 같은 거를 취득원가 1000만원짜리를 내용연수 10년짜리를 샀어요. 근데 10년 후에 이 잔존 가치는 빵원이야. 중고로 팔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정률은 10%라고 정액은 그냥 동일하게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지금 두 문제가 나왔죠. 이익의 감가상각액을 구하시오 그랬어. 감가상각액을 구할 때가 있고 건물 금액을 구할 때가 있죠. 자, 지금은 감가상각액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이게 무슨 공식이야? 자, 그거는 정액법 공식이죠.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정액법 공식이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자, 그럼 10분의 1000만원 빼기 0이니까 10분의 1000만원이면 얼마야? 1년에 100만원씩이 되겠죠. 네, 정액법은 어떻다 그랬어? 10년 동안 해마다 똑같은 금액만큼을 감가상각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년부터 10년까지 100만 원씩 따박따박 빼다 보면 10년 후에는 얘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해마다 감가상각액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쉬워요. 2기건, 3기건, 4기건 다 정액법은 100만 원이야. 문제는 정률법이죠. 정률은 뭐야? 비율이 같다. 비율이 몇 퍼센트인데 10만 원씩 해마다 10만 원씩이란다. 취소. 10%씩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첫 해에는 1000만 원에서 곱하기 0.1, 10%니까 0.1하면 첫 해 1기 때는 감가상각액이 100만 원이 되었어. 2기를 물어보는 문제잖아. 그럼 100만 원. 1기 때 100만 원을 2기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원가 1000만 원 마이너스 1기 때 했던 감가상각액을 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남아? 1000만 원 빼기 100만 원이니까 2기 때는 900만 원이 남은 거죠. 9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이 재산을 곱하기 0.1을 하니까 900만 원 곱하기 0.1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90만 원. 그쵸? 그럼 3기 때는 어떻게 될까? 900만 원에서 또 90만 원을 빼면 810만 원이 되겠죠? 810만 원에다가 곱하기 0.1하면 81만 원. 문제를 3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정률법 81만 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정률법은 어때? 해가 거듭할수록 100만 원, 90만 원, 81만 원 이렇게 점점 금액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정액법은 해마다 100만 원씩 동일합니다. 자,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3교시에는 이렇게 4문제만 풀어보세요. 나머지 4문제는 4교시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